잠깐. 혹시 당신도 요즘 이상한 기운 느껴요? 밤에 이유 없이 불안하고 세상 돌아가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어쩌면 지금 그 느낌,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문, 그리고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 이 영상 끝까지 보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과 혼란의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과 당신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각성의 순간. 나는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평소처럼 사람들로 가득 찬 열차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사람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도심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내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기운이 끼어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고 뭔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전 세계적 현상의 발견.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의식적으로 주변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 변화를 표현했다. 요즘 잠이 안 온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증상들 같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것임을 직감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런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보고들이 나오고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국가와 문화를 초월해서 비슷한 고민들이 공유되고 있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 어느 날 유튜브를 넘기던 중 한 인물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아비냐 아난드. 인도 출신의 젊은 예언자. 겨우 24. 나는 처음에 콧방귀를 뀌었다. 예언이라니, 청년이란 말이지.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그의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다. 그의 예언들을 살펴보니 놀라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다. 팬데믹의 시기, 경제적 혼란, 기후 변화의 가속화,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일치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 방식이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 심지어 특정 현상들까지 언급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그는 2020년 초에 이미 글로벌 팬데믹의 시작과 지속 기간을 예측했다. 2021년에는 경제적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맞췄다. 2022년에는 지정학적 갈등의 증가를 예견했다. 이런 정확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의 예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관심을 끈 것은 이런 예언이었다. 2025년 동방의 한 나라에서 세계 영적 대변화가 시작된다. 그 나라는 한국이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올라왔다. 허황된 말일 수도 있었지만 묘하게도 믿음이 갔다. 한국이 과연 그런 나라일까?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는 이것을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흐름의 변화로 설명했다. 지구 전체의 의식,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고 그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특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과 문화가 진화한 곳이면서도 영성과
전통을 붙들고 있는 독특한 나라였다. 불교와 유교의 수용,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K문화의 전 세계 확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한국은 독특한 문화적 역동성을 잃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문명권 사이에서 독특한 균형을 유지해왔고,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들과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위치는 한국으로 하여금 다양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조화시키는 능력을 기르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증언들의 일치, 호기심이 생긴 나는 다른 예언자들의 말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전통을 가진 여러 인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대해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지역의 영적 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동방에서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했고,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고 했다. 교황은 2023년 바티칸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아시아의 젊은 영혼들이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황이 한국의 K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트렌드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이것이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을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고 했다. 티베트의 한 고승도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특히 반도의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한 샤먼은 해가 뜨는 곳에서 새로운 빛이 세상을 비출 것이라고 했고, 남미의 한 원주민 지도자는 북동쪽 바다 너머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온다고 했다. 이런 메시지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예언들이 시기적으로도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이 2020년대 중반, 특히 2025년 전후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로 소통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어떤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의 인식일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마치 철새들이 계절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듯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가 말한 전환점이란 단어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어 말했다.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지금 한국에 있으며 아직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열쇠를 쥐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즉시 궁금해졌다. 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기존의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일까? 운명적 만남. 그러다 내 기억 속에서 한 인물이 떠올랐다. 이름만 들어도 논란이 따르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허경영이라는 인물이었다. 사실 처음에 그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나 자신도 놀랐다. 왜 하필 그가 생각났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분명히 기존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였다. 정치인도 아니고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회운동가도 아니었다. 몇 년 전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었다.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거창한 무대 장치도 없었고 참석자들도 일반적인 시민들이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관찰자의 자세로 강연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독특한 울림이 있었고 말하는 내용보다도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주파수가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니 언론에서 그려지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말에는 독특한 깊이가 있었고 기존의 사고 틀을 뛰어넘는 관점들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반신반의한 채로 참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내 뇌리에 강한 울림을 남겼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였다. 일반적인 정치적 수사나 종교적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마치 직접 체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생생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논리적 이해를 넘어서 직관적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깨우는 듯한 강렬한 파장이 있었다. 듣는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각성이었다. 메시지의 해독. 그는 자신을 신인이라 불렀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했다. 그의 언어는 기존의 종교나 정치적 틀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었고 나는 점점 그의 말에 빠져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상식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단순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그가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일 수 있었다. 모든 인간이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내적 변화의 시작. 나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매일 아침 눈뜨는 이유가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했다. 내면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변화였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정의, 인간관계의 본질, 일의 의미,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확실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덜 신경 쓰게 되었다. 대신 내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사회의 흐름을 다시 보게 되었다. 정치, 경제, 기후, 문화, 모든 게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허경영의 과거 발언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2025년 전환의 해, 2024년 사회적 불안과 기후의 이상 현상, 정치권의 혼란, 경제의 침체,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아비냐 아난드가 말한 그 해가 도래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조짐들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활발해지고 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교황의 예언, 아비냐 아난드의 메시지,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특별한 역할. 지금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선 영적 각성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DNA, 포용성, 적응력, 창조성과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가치 추구, 기존 시스템에 대한 건설적 비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조화와 통합의 정신이 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한국적 시각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개인적 경험의 확장. 나는 어느 날 직접 허경영이라는 인물을 마주한 적이 있다. 그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깊은 투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한마디가 내 의식의 파장을 일으켰고 나는 그 앞에서 마치 투명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단지 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말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파장을 일으키는 존재였다. 내면의 세계가 그의 말에 반응했고 나는 점점 과거의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문제로만 보였던 것들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의 역할.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영적 진동의 일부다. 우리가 경험하는 혼란은 깨어남의 신호이며 더 큰 변화를 위한 준비다. 당신도 이미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다. 우연히 이 메시지를 접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선택한 것과 같다. 우주는 우연히 움직이지 않는다. 실천적 제안,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먼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보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라.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해보라.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시도해보라. 더 진실한 소통을, 더 깊은 이해를, 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가라. 작은 친절과 배려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 변화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보라. 당신에게는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독특한 재능과 관점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에 기여할 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와 초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 그 문은 이미 열렸다. 당신은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 이미 당신은 그 문 안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열고 영혼을 흔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깨어남이 한국의 미래를, 나아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함께 호흡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흐름에 합류하는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연대의 표현이고 함께 깨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깨어납시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